우리가 3학년 중3 내용으로 공부가 이제 거의 뭐 완료가 됐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되는 바가 되는데, 이거하고 진도 공부하기 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색체와 그리고 세포 분열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죠. 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과 그리고 생세포 분열을 이해하겠습니다. 염색체, 말 그대로 염색약에 쉽게 염색된다 해서 세포 분열일 때 염색약에 염색되는 구조물을 봤습니다. 그 막대고양이 구조물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모양과 크기 같아서 하나는 아버지한테부터 하나는 어머니한테부터 물려가는 겁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상동 염색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상동 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멘델의 유전 법칙 하면서도 한번 소개됐는데, 멘델은 유전인자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물론 멘델이 염색체를 알았다고요? 몰랐어요. 유전인자가 쌍으로 있을 것이야 라고 멘델은 얘기를 했고, 나중에 학자들이 밝히는 게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염색체의 쌍, 이것을 우리는 대립 유전자라는 이름을 쓴다 했습니다. 근데 대립 유전자가 아버지 어머니가 라제 똑같이 올 수도 있고요. 아버지 어머니한테서 라지 B, 스몰 b 서로 다르게 올 수도 있겠군요. 멘델은 이렇게 서로 똑같이 오는 걸 뭐라 불렀습니까 하면 순종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멘델은 이렇게 라지 B, 스몰 b 다르게 오면 잡종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왠지 잡종하니까 믹스 느낌 나잖아요, 그죠? 네. 아버지 어머니한테 서로 다르게 왔다 해서 한자어로 이게 다를 이자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비영접합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헤테로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렇다면 순종, 아버지 어머니한테 같이 온 거잖아요. 꼭 라지가 아니라 스몰이 와도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순종, 이거는 동형접합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호모라는 이름을 쓰겠어요. 되나요? 예, 이 염색체는 실제로 언제 보입니까 하면 세포 분열기에 보입니다. 세포의 주기를 보면 라젠 분열기는 세포 주기 전체 중에서 굉장히 짧아요. 그럼 대부분의 시기는 감기가 되는데요. 감기 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이렇게 염색체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처럼 풀어져 있어요. 실처럼 풀어져 있어요. 방추사는 아니죠. 염색사죠. 사자 무슨 사자라고? 실사자라고. 이해됐습니까? 좀 더 자세히 보면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걸 DNA 이렇게 이중가서 되어 있는 DNA입니다. 이 DNA가 두 바퀴 반씩 감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걸 나중에 뉴클레오솜이라는 이름을 써요. 뉴클레오솜, 그게 응축되면 염색사, 더더더 응축되면 염색체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근데 말입니다. 이 둘은 감기에 쓰이기 때 DNA를 복제해낸 관계예요. 복제해낸 관계다 보니까 요 놈은 염색 분체라는 걸 씁니다. 염색 분체끼리 유전자 구성이 다 같습니다. 이쪽 라지면 이도 라지 쓰겠네요. 라지 B라고요? 그리고 라지 B를 쓰겠습니다. 스몰 B면 이쪽은 스몰 B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분열기, M 분열기 때는 이 염색체가 행동하는 패턴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옵니다.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염색체 행동 패턴에 따라서 나오고요. 나머지 감기라고 되어 있는 이것도 조금 나눠봤네요. 지완기라 쓰겠습니다. 이거는 세포가 자라는 시간입니다. 세포가 자라는 것은 세포한테 필요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하셔야 되는 것들이 이제 물론 세포이 2F도 있지만 3F 정도 하면서 생명과학 1 정도 수준을 공부하게 됩니다. 물론 1 정도에서도 역시 염색체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유전 법칙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후에 생명과학 2는 엔간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다닐 때는 생명과학 2를 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 합격하면 바로 건드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원위에서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에 대한 내용이 생명과학 2에서 배웁니다. 간기의 S기라고 불러주네요. 여기는 유전물질 DNA가 복제되는 시간이에요. 역시 마찬가지 생명과학 2에서는 단백질 합성 과정과 그리고 DNA 복제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배우게 되겠습니다. G2기 분열을 준비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간기라고 이렇게 나눴지만 실상 간기 때는 염색체의 형태로 보이는 건 아니라고 했죠. 전기,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사가 응축되어서 염색체의 행동, 염색체로 보이는 게 전기. 중기 때 적도면에 염색체가 배열되고 요 가운데 이 부분이 동원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동원체에 방축사가 연결되겠습니다. 방축사는 G2기 때 분열 준비할 때 그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후기 때 염색 분체가 양극으로 끌려가네요. 염색 분체가 뜯어지는데요. 이때 염색 분체의 분리는 핵상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염색 분체의 분리는 2N에서 2N 그대로 의존하겠습니다. 말기 때 다시 새로운 핵막이 만들어지고요. 염색체들이 이제 염색사의 형태로 풀어지게 되고 이후에 핵분열이 완료되고 나면 세포질이 많이 구하던 동물세포 또는 중간에 세포판 형성과 같은 식물세포 그래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거든 하겠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예요. DNA 유전물질의 상대량으로 했는데 실상 그거는 저 염색 분체의 수와 염색체 아니고 염색 분체의 수와 비례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그림은 이렇게 쓰겠네요. D 상대량이 2에서 4로 올라갔다가 다시 2로 떨어지는 과정입니다. D 상대량이 2도 아니고 4도 아니래. D 상대량이 2도 아니고 4도 아니래. 뭐라고 본다고? DNA를 복제하고 있는 시간이야. 간결 S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그 앞에는 당연히 G1기가 되겠고 그 뒤가 G2기가 되겠죠. 예. 요거 안 됩니다. 말하지만 간기 때는 염색체가 형태로 보이는 건 아니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억지로 염색체 형태로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리겠다. 이 둘의 관계가 뭐라고? 상동이라고요. G2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분열기를 지나서 두 개의 딸세포로 나뉘어진다. 이쪽에 모세포와 똑같은 염색체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었다면 핵상은 뭐다? 사람이었다면 2n 꼴 46이에요. 이것도 2n 꼴 46이라고. 예, 이것도 2n 꼴 46이고 얘도 2n 꼴 46. 핵상의 변화는 없어 하는 거였습니다. 체세포야? 간단하죠. 훨씬 더 비싼 건 뭐라고? 생세포. 월등간 복잡해요. 특히 생세포 분열도 이런 그림을 그릴 거 아니겠습니까? 생세포 분열에서 이 그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야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어느 세포로 어떻게 나뉘어져 나갔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제일 귀찮은 거 제대로 못 나눠진 거 염색체의 비분리 그렇게 해서 생세포가 돌연변이로 염색체가 한 개 더 많아 적어 하는 그런 것들 생명과학 1에 나와요. 물론 그거를 중위 수준에 가르칠 수는 없고요. 다시 말해 세페이드 3F를 여러분한테 소개하면 대략 한 2학기 중반쯤에 되면 이 얘기가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가서 굉장히 난이도 높은 돌연변이 이런 거는 일단 중2 때는 스킵하고 중3 때 집중적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 근데 아까 말했지만 제대로 나눠지지 못하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어? 시간 될 테니까 정리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때까지도 뭐 노트 준비하고 잘 해줬는데요. 계속 노트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왕 이제는 물화생지 각각 노트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조금 이따가 생세포 분열 나눠보도록 하죠.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물어는지 세페일 EF 상상 상하 니까 사세요. 어차피 수많은보다 약 2F 내용은 중학교 여러분한테 가르쳤던 내용의 복습판이라서 얼마 안 돼요. 알겠습니까? 어차피 뭐 책이 지금 이제 월요일 어떻게 들어갈지 뭐 정확하게 뭐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세페이드 2F 문화생지 일단 상만 먼저 가방 챙겨오고 노트 챙기고 알겠습니까? 그게 뭐 하이탑의 중상법 또 한 번 더 들고 왔으면 더 좋겠네요. 중이거나. DNA를 구성하는 거지. DNA의 염기 서열을 나중에 유전자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사람이 형질 결정하는 유전자가 대략 한 2만 5천여 개 정도 있습니다. 실상 DNA의 모든 염기셀이 다 유전자는 아니에요. 필요한 유전자, 다음에 관여한 유전자와 그렇지 않은 더미 유전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유전자가 끼어들어오거나 다른 유전자가 뭐 끼어들어오거나 아니면 결실되거나 뭐 그런 거 하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생존을 유지하려면 종이 나뉘어지는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다? 생세포 분열이에요. 감수분열, 흔히 생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감수체 1분열과 감수체 2분열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물론 1분열에서 멈춘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들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나머지는 감기라고 할 수가 있겠다고요. 감수체 1분열과 2분열 사이에 별도의 추가적인 감수체 1분열과 2분열 사이에 추가적인 관계가 없다 했는데요. 역시 유전물질 DNA 3대량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위에서 4랬다가 2 떨어지고 2까지 떨어지네요. DNA 3대를 2도 아니고 4도 아니야 뭐라 부른다고? S 앞에가 지원기, 여기가 G2 그만큼을 간기라고 합니다. 나중에 세포에도 3F 정도 들어가면요 여기에 대해서 세포 이름들을 정제화 및 난자 만들 때 세포 이름들도 가르치게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둘의 관계는 뭐였다고? 상대입니다. 당연히 핵상을 따지면 사람이면 2에 이꼴 46이 되고 있습니다. G2에 들어가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 둘의 관계는 뭐라고? 염색 분체 관계예요. 염색 분체끼리 유전자의 구성이 서로 각별하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large A, small a였다면 여기는 large A, large A와 small A, small A 유전자가 small A 개수가 1개, 여기 small A 개수가 2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감수체 1분열을 보아요. 감수체 1분열은 전기,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사가 응축되어서 염색체가 되고 여기까지는 철새분리의 것과 다르지 않은데 감수체 1분열은 이 상동이 서로 접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상동 염색체가 접합해서 만들어진 우리 이것을 염색 분체가 4개 있다 해서 4분 염색체 또는 이가 염색체라는 것입니다.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는 게 감수체 1분열 전기. 중기 때 적도면에 이가 염색체가 배열되고 방치사가 동시에 연결되고
부기 굉장히 중요하죠. 최소범위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시 1분에서는 이걸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고 있네요. 이가 염색체가 분리됩니다. 또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됩니다. 매우 중요하죠. 상동 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있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률의 관계였습니다. 이쪽은 라지 A, 라지 A, 이쪽은 스몰 A, 스몰 A 이렇게 되는 거죠. 맨델 생각했던 유전 인자가 분리되는 것이 바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것과 그 궤가 같다 하는 거예요. 말릴 때 별도의 핵막이 만들어지고 염색체가 이렇게 나뉘어지네요. 그렇게 감수 제1분열의 결과 상동이 분리가 됩니다. 자, 여기는 라지 A가 2개, 스몰 A가 2개였습니다만 이쪽엔 라지 A만 2개 있고 이쪽은 스몰 A만 2개 있는 상황이 되겠다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성 염색체가 한쪽은 X, 한쪽은 Y로 나누어지는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간기 없이 감수제 2분열이 진행되겠습니다. 감수제 2분열은 매우 간단해서요. 우리가 체세포 분열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즉, 적도면에 염색체가 배열되고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니까 여기는 이제 라지 A만 하나, 여기는 스몰 A만 하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물론 비분리된 경우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감수제 1분열에서는 핵상 2n 꼴 46이었습니다. 그런데 n 꼴 23으로 감수제 1분열과 핵상 2n에서 핵상이 n으로 바뀌네요. 감수제 1분열 상동이 분리가 되는데요. 핵상이 2n에서 n으로 다르네요. 다르다 하는 한자가 있었어. 뭐지? 다를 이. 그래서 이것을 이형 분열이라는 이름으로 감수제 1분열 소개했습니다. 반면 감수제 2분열은 염색 분체가 뜯어졌어요. 염색 분체가 분리될 때는 핵상이 변화가 있다고? 없어요. 뒤에 상대량은 줄어들지언정 염색 분체 개수는 줄어들지언정 핵상은 n = 23이 바뀔 거 없거든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수제 2분열은 n에서 n으로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상황이에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니까 핵상이 서로 같아 동양 분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 공부하다 보면 동적, 이적 굉장히 자주 나오겠죠. 또 뭐 있을까? 아까 동형접합, 이형접합, 동형분열, 이형분열 했습니다. 또 뭐 있을까? 물질대사하면서 동화작용, 유화작용 배웠잖아요. 이해했어? 정리해 주십시오. 스펙 EF가 화이트보다 좀 더 어렵죠. 어떻게 해요? 잡힌 거. 과거과정 쪽에서는 이 기초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념 이 정도쯤 그걸 모자란 일들이. 그래서 포화수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아, 대충 느끼면 이 정도 안에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토시 하나 안 빠지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단순하게 수능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기초적인 문제인데 그거를 등한시하는 경우도 대부분 많죠. 알만한데 그거 해버리면 집에 가세요. 여러분 3학년 되면 수능 모의고사들도 시킬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능하고는 조금 이제 괴가 좀 달라요. 근데 그 정도로 푸나요? 과거 가서 비교를 드리게요. 네.
그럼 모의고사가 고일 거를 봐요? 아니면 고일 거를 봐요? 고성거리를 먼저 풀릴 거예요. 물론 이제 봐가지고 고위 거부터 먼저 풀릴 수도 있고 고위 거 패스하고 고상 거 이따 바로 풀릴 수도 있고. 그렇지 마요. 여기 내년을 얘기 아니고 내후년을 얘기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초 실력을 닦아야 되는 거죠. 정해 주십시오. 좀 이따가 그러면 전기에너지 발생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죠. 예. 정리하세요. 들어와요. 코로나에서 못 오는 친구가 누구라고? 민건 다 재미없죠? 아니에요? 두 번째, 전자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합시다. 전자기는 첫 번째, B, 자기장의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 하겠습니다. 자기장은 자습이 힘이 자기에게 미치는 공간, 이런 걸 자기장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기장입니다. 자석의 N극과 S극이 준비되는데 자석의 N극이 서로 붙여놓으니까 밀리고 NS끼리 붙여놓으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력, 떨어져도 이제 괜찮은 힘에 대해서 자기력 선이라는 것을 그리겠다고요. 자기력 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하는 이런 자기력 선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장, 비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력 선이 자기력 선이 단위 면적에 얼마나 있습니까 하는 자기선 속 밀도를 자기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자기력선을 웨버라는 단위 쓰고요. 면적이니까 제곱미터선으로 이렇게 길게 쓰니까 귀찮죠. 그래서 테슬라라는 단위 쓰게 됩니다. 예. 물론 가우스 단위, 밀리가우스 단위 이런 것들도 쓰고 있습니다. 시선 테슬라, 1테슬라의 크기는 굉장히 커요. 즉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석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자기장은 아니에요. 굉장히 견고한 전자석을 가지고 그때 만들 수 있는 게 테슬라는 아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석 정도 하면 가우스 단위를 쓰게 됩니다. 근데 너무 큰 단위 테슬라를 여러분한테 일단 가르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의 방향과 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기장 방향은 결국엔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입니다. 문제는 자기선 눈에 보여요? 세상에 자기선 눈에 보인다? 아마죠. 그렇다면 자기력선을 대체할 만한 게 뭐 있습니까? 결국엔 주변에 나침판을 놓겠다는 거죠.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의 N극이 이런 식으로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S극도 표시할 수 있겠죠? 시상 자석에 우리가 NS는 색깔 칠하는 거예요.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석 NS 이렇게 되어 있는데 N극 빨간색 칠해놨고 S극 파란색 칠해놨습니다. 근데 이거 반토막 내면 어떻게 될까요? N극만 남을까요? 반토막 내면 N극만 남을까요? 아니죠. NS, NS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빨간 게 N극이다 하는 것은 사람 인위적으로 색을 칠하는 것이지 절대로 N극이 빨간 것은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말고 가운데 반도가 내면 빨간색이 되지만 N극이 있으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쪼개면 N극 혼자 남을까요? N극 하나만 남길 수는 없어요. 자기 홀극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N극만 있는 거, S극만 있는 거. 아직 자기 홀극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없다라고 하기는 글쎄요시다고. 왜냐니까 없다라고 걸 증명하기가 좀 만만치 않죠. 자기 홀극이라는 게 있는데 쪼개다 보면 N극만 남기는 없어요. 근데 전기 홀극은 있죠.
마이너스 극만 있는 것 전자, 플러스 극만 있는 양성자는 있죠. 자기가 볼 거는 이게 없는지 진짜 없는지 아니면 너무나 밀도가 작게 흩어져서 우리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어? 그럼 자기장의 크기는 결국에 아까 말했지만 자기력선 밀도잖아요. 그래서 구역 가하고 구역나를 보면 자기력선 밀도는 가 중에 좀 더 크게까지 할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네, 나치만 놓으면 이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기력 따로 자기력 따로 했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옆에서 전기 가지고 실험하는데 옆에 있는 나침반이 까딱까딱 움직이는 걸 봐요. 나침반이 움직여? 왜? 결국엔 자기장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B,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만들어진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직선 도선을 준비해보고 원형 도선을 준비해보고 솔레노이드 코일을 준비해봤습니다. 됐어? 그래서 직선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 자기장의 역시 방향과 크기와 어디다 써먹을까 하는 응용을 보려고 합니다.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 앙페리 법칙 또는 오르나사 법칙이랍니다. 오른손님 준비되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는요, 전제가 할 때는요, 뭐를 하는 게 아니야, 몸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그거 아니에요. 엄지손가락 전립 펴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했나? 오른손 문제 풀면서 왼손 잡고 하면 100% 풀립니다. 전리했고요. 자기장 잡아주세요.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뭐라고? 나치판의 앵글이 향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나치판의 앵글을 나타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나치판의 앵글이 돌아가는 방향,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거든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에서 멀어지면 자기장의 세계는 강해질까요? 이렇게 해질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약해지겠지. 그래서 B, 자기장의 세기는 상수 K에 떨어진 거리 R와 거리가 2배 멀어지면 자기장의 세기는 반대 출소거든 하겠습니다. 전류 세기는 직접 비례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상수 K가 있잖아요. 이 상수 K는 물리원 가진 상수 K를 안 가르쳐요. 물리2에서 가르쳐요. 상수 K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류 단위 암페어가 끊어져서 거리 미터 단위가 끊어지면 테슬라 단위만 남게 되겠습니다. 즉 1m 떨어진 도선에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면 그때 자기장 세계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가 걸린다는 뜻입니다. 물리2에서는 이상수케이를 잘 쓴다고요. 그래서 직선도선만 있습니까? 고리 원형도선도 한번 준비해와서 했습니다. 원형도선에 만약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교재는 전류를 이렇게 잡으면 자기가 이렇게 잡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냥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을 잡아주세요. 알겠습니까? 오른손입니다. 여기 볼 때는 이렇게 돌아야 되지. 그러면 자기장을 이렇게 밀어놔야 되겠습니다. 이거 아니라 여러분들 칠판 나도 여러분들하고 칠판 이렇게 있잖아. 오른쪽 잡아봐요. 그래. 자, 이게 하는데 이 도선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 이제 이렇게 묻어놓지. 이렇게가 전류가 이렇게 잡으면 나머지 엄청나게 밀어넣으면 자기력선 어떻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걸려요. 그래서 나치팔 놓으면 나치팔 앵글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나오겠죠. 물론 이쪽은 반대로 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원형 도서에서 자기가 세기 B는 하겠습니다. K 프라임에 R분의 I를 써요. K 프라임은 어떻게 됩니까? 네, K 프라임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됩니다. 요거보다 파이가 더 크게 나타나겠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원형 도선과 직선 도선을 가지고 두 자기장을, 즉 직선에 대한 자기장을 서로 합성하는, 같은 방향이면 더해주고 반대 방향 빼주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게 돼요. 건전지의 플러스 마이너스, 긴 게 플러스인 거 알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역시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아주겠네요. 이해됐어요? 오른손 이렇게 감아주면 자극선이 나옵니다. 자극선이 나온다고요? 자극선이 나와요. 자극선이 나오는 이쪽을 N극 삼고요. 들어가는 이쪽을 S극 삼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K 더블 프라임 값에 I를 씁니다. M은 1m당 감수, I는 전류 세기예요. K 더블 프라임 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주겠습니다. 숫자 외우기 별로 어렵지? 않죠? 상수 K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래서 많이 보던 느낌 아닐까요? 이거 누구 느낌이에요? 이거 같죠? 즉 소레노이드는 마치 하나의 막대 자석과 같은 효과를 내요. 그렇다면 소레노이드 내부에서 나오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이렇게 가는 자율성 형성이겠죠. 이해됐습니까? 연구할 때 자율성이 왼쪽으로 향한다고? 이렇게 향합니다. 선생님 자율성은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며 여기는 S에서 N극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N극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S로 여기 들어오는 거고요. 내부에서는 이렇게 가는데 그 내부는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표곡선이 여기서 끝난 걸로 하잖아. 그러니까 내부는 이렇게 가는 거죠. NS 쪽이면 N극에서 출발했던 자율선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름하고 같은 거잖아요. 이해했어? 그래서 솔로이드 내부에서 자율의 세기를 나타내는 바가 됩니다. 이해했어? 정리해 주십시오. 되게 과학에서 산수 같은 거 나오면 되게 10에 몇 거듭되고 형태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작은 건 10은 마이너스 30 몇 승 단위도 있고요. 큰 거는 10, 이거 수십 승 단위 큰 것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저런 거는 계산기예요. 응? 계산기. 예, 공항용 계산기 쓰면 되고요. 여러분이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도 이제 기울이면 공항용 모드 나오잖아. 그거 쓰면 돼요. 대학교에서도 이제 핸드폰 들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공항용 계산기라는 건 별도로 다 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장, 전류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하는데 방향했습니다. 방향 오른가사 법칙이었습니다. 즉, 직선도선 엄청과 전류 방향, 나머지를 자기장의 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원형도선 하나만 있다고요? 원형도선 잡고, 잡고 자기장 위에 넣어주세요 하겠습니다. 쌤, 책에는 이렇게 전류 잡고 이렇게 넣으라는데 왜 당신은 반대로 이렇게 전류 잡고 엄청과 넣으랍니까? 원형도선 여러 개 있으면 솔레노이드 돼요. 솔레노이드 이렇게 감아서 전류 잡는 거랑 원형도선 하나만 있어서 전류 잡고 감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해했어? 알겠나? 그래서 원형도선도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전류 잡고 자기장 밀어주세요 하면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럼 도대체 크기는 당연히 전류 세기에 자기장이 비례하는 걸 봤어요. 어디다 써먹겠니 하는 거예요. 응용.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영구 자석은 자기력이 그렇게 세지를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자기장을 만들고 싶다면 영구 자석은 도저히 만들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솔리드 전자석을 이용한 거죠. 또한 영구자석이 매우 강한 영구자석 철에 붙었어. 필요하면 다시 떼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쉽게 떼죠? 잘 떼지지. 근데 전자석은 전기만 끊으면 철이 누둑 떨어지죠. 그래서 강한 자기장과 그리고 필요할 때 자석을 만들 수 있는 그게 전류의 자기장 전자석의 응용에 해당한다는 거고요. 이해됐습니까? 세 번째, 그렇다면 기존의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전류와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전류와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힘에 대해서도 역시 힘의 방향과 크기와 어디다 써먹어 하는 응용이 있겠습니다. 자석의 N극 S극 준비해봤습니다. N에서 S로 자기력성이 준비될 수 있겠죠. 기존 자석에 의한 자기력입니다. 그렇다면 전류를 보는데요. 이렇게 전류 잡을게. X 쓴 건 뭡니까? 하면 전류가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전류 잡아요. 자기장 잡으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건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위쪽은 같은 방향이에요. 빽빽하죠. 그래서 빽빽하다 미리 쓰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개 크로스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원래 이거 합성하면 이제 자기결선 합성하면 이쪽이 이제 자기결선 크로스되고 빽빽하게 그려지게 돼요. 반면 이쪽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서로 반대 방향에 걸리네요. 선그려요. 소습니다. 그래서 미란에서 소환대로 꾹 눌러주는 힘이 생겨요. 이 힘을 전자기력 또는 전기력 또는 뭐 자기력으로 이름 쓰기도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력, 자기력, 전자기력 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괜찮은 말은 전자기력이 되겠습니다. 요 힘의 방향을 근데 할 때마다 자석 방향 쓰고 전류 자기장 방향 쓰고 미라다 소하다 이쪽 내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에서 예전에는 펜의 왼손 법칙을 썼어요. 왼손 법칙. 자기장 잡고 전류 잡으면 힘 표면 이렇게 왼손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데 직각으로 쫙 펴줘야 되는데 이게 학생들이 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오래가 풀어요. 환장해서 오래가 문제 풀고 있어요. 그다가 또 누가 욕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뭐 학생들한테 또 뭐 큰일이 또 여지가 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오른손을 이렇게 치네요. 왼손 하는 거 오른손 하는 거 뭐가 다르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오른손으로 내 손가락 자기장 방향을 잡아준다면 엄지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을 잡아주겠습니다. 그때 손바닥이 펴지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 드러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FBI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자, 근데 말입니다. 위에 사후체계는 어떻습니까?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 방향 잡고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한 개 올라가면 자기장 방향과 전류 방향 둘 중에 하나를 빼고 힘의 방향을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전류 방향이 어느 쪽이게 또는 어느 쪽이 N극이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해했어? 자, 이건 다시 한번 해볼까요? NSS로 자기장 갑니다. 그죠? 전류 위로 넣겠습니다. 하면 힘표현과 어때? 내려왔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아니, 좀 전에 내가 여기서 수업하다가 이거 얘기한다고 갑자기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내가 자기장 방향 잡고 전류 방향 잡고 힘 방향 잡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NS 자기장 NS 이렇게 오잖아. 전류 밀어 넣고 힘편지가 내려오시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쪽 옮겨가요. 자기장 방향 잡고 전류 방향 잡고 힘편니까 얼마나 편해요. 뭔 뜻인지 알겠어? 여기 문제 풀다 보면 자기장을 잡고 하는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시험지 돌리십시오. 시험지 돌리십시오. 이해됐어?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이쪽을 N극, S극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까? 도성이 이렇게 준비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습니다. 이 도성은 어느 쪽으로 힘을 받을까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죠. 자기장은 NSS로 자기장 올라옵니다. 되겠습니까? 됐나요? 네. 전류 보니까 밀어넣네요. 그럼 자석 바깥으로 힘을 받게끔요. 아, 이해했어? 예를 들는데 얘가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또 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A 극은 N 극이다. X. 우리 사고체계는 자기장의 방향 잡고 전류 받아서 힘 펴요. 이게 우리 사고체계입니다. 이해됐어? 원인은 자기장과 전류란 이게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힘이라는 건 결과예요. 이해됐어? 근데요, 여기는 결과인 힘을 줘놓고 원인인 자기장의 방향이 어디야라는 걸 증명합니다.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면 실수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저항일 때는 원인 던져놓고 방향, 결과를 찾아라 했잖아요. 항이 올라갈수록 그 반대되는 경우를 던지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N극하고 S극 말고 다른 거 봤어요? 건전지에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말고 다른 거 봤어요? 어차피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극, 어차피 N극 아니면 S극이에요. 그래서 A극은 N극이다라고 뭐 할까? 세트하세요. 이게 N극이 되면 이건 S극이 될 거 아니야. 자, 자기력은 이렇게 자기장을 하면 이렇게 형성되겠죠. 자기장을 이렇게 하면 힘들겠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할게요. 자기장 방향을 적었습니다. 건전지 플러스 이쪽으로 전류가 들어가네요. 이래서 힘펴니까 내려와요.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N극이 했던 게 아니네 이거야. 이해됐나? 됐어? 다시 한 번. 전류를 흘렸더니 이 막대가 자석 안쪽으로 힘을 받아요. 기억 A극은 B극이다. 자석 NS도 있죠. 어차피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그지? 근데 뭐 할까? 세타라고. 뭐라고? 프라극이라고 세타라고. 전류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다라고 세타라고. NSS로 자기는 들어와요. 전류는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랬어? 힘펴니까 자석 안쪽으로 밀어넣고 있죠. 잘 맞아? 떨어지네요.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이랬어? 이랬나? 그럼 나중에 화로 치면 여기는 전자가 B극은 전자가 나오는 극이거든. B극에서 전자가 나오는 산화 반응이 나고 A극 그 전자를 받는 환원 반응이 나는 그렇게 또 확정할 수 있는 겁니다. 화학전지에서 화학전지는 화학 초에서 갖춰요. 알겠나? 그래서 우리의 사고체계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저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걸 거스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차피 n가 아니면 s고 어차피 플러스 아니면 네. 마이너스 생각하십시오. 거스르 사고책으로 올라가면 실수할 확률이 높다는 거. 알겠나? 됐어? 네. 좀 해보세요.